안녕하세요. 포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2월 16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타임에 켄 팩슨 텍사스 주 법무부 장관이 메타 회사를 개인 생체 정보 무단 수집 건으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안면인식 프로그램이나 또는 지문인식을 통하여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기소한 것입니다. 메타의 옛 이름은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팍스뉴스의 백악관 특파원인 제키 하인리가 젠사키 대변인에게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는 미국인에게 폴란드 입국 시에 코로나 접종 증명을 필히 지참하고 가급적이면 입국을 용이하게 하여서 PCR 음성 또는 항원 코로나 테스트 검사 결과를 제시하라는 비난 지침서에 대하여 폴란드에서는 코로나에 대하여 백신 접종이나 감염 여부 자체를 입출국 시에 요구하지 않는데 국무부 피난 지침서에 이것을 면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으나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전시 탈출 지침서에 잘못된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동계올림픽이 끝나기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그 임박설 자체에 진위도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한편 화요일인 2월 15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일부 러시아 군대가 철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우린 침공 안 한다, 우린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진짜일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DC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취임식에서 선거 캠페인 돈을 잘못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가지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이것은 혐의 없다고 기각을 하였는데 DC 검찰이 다시 항소를 하여 오늘 항소법원으로부터 재심 판결 명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다시 1심부터 또 심사를 해야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친인척 일가 모두가 이 재단으로부터 원페니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에도 월급을 자신이 한 푼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공익재단에 기부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 보고 자금을 잘못 오용하였다고 하면서 끝까지 물고 들으시고 있는 타락한 DC의 이 검찰들 어떡합니까? 라이언 킹의 라이언을 쫓아서 달겨들던 하이에나가 생각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에 DNC가 뉴욕시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기조연설자로 힐러리 클린턴을 지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뉴욕에 도착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 많은 기자들이 몰려가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에 백악관 염탐설과 기타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잔드름 특검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수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손사래만 치면서 급히 빠져나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한 1년 전서부터 이 사건을 보도해 왔습니다. 이들이 이런 브리핑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조 바이든 다 앉아있는 장소에서 이들이 공무원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디까지 진척이 될지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의 짐 조얼던 의원이 민주당의 수석선거 변호사인 마크 엘리아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스파이게이트에 연루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간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여 왔던 스파이설이 진실이었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MSNBC의 앵커인 크리스 헤이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힐러리 클린턴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롱의 댓글을 올리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스파이게이트가 터져나오자 다른 이슈인 외국으로부터의 정치 자금 불법 유입이라는 이슈로 덮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만 더 공경에 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하와이 민주당 하원이며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툴시 게벌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스파이게이트 사건에 관하여 팍스뉴스와의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벌드 의원은 잔드럼의 조사는 힐러리 클린턴과 권력 엘리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과 백악관을 염탐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를 새로운 냉전으로 몰아넣으므로 미국과 세계를 위험에 빠뜨렸음이 분명합니다 하며 힐러리 클린턴과 전쟁광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 의원은 조 바이든의 연방대법관 지명에 관한 공약은 그의 재앙적 결정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며 민주당 내에서의 중진들의 불만을 지금 대변하여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인상 속에서 연준 의원들의 인준을 보이콧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연준 의원은 제롬 파월 의장, 로렐 브레이너드 부의장, 세라 레스킨 감독 담당 부의장, 리사 쿡과 필립 제퍼슨 이사들로 구성되는 것을 맡고 있는 공화당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화당은 여기에 막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세라 레스킨 감독 담당 부의장 때문입니다. 연준이 자본 배분과 사양 산업에 대한 신용을 반복적으로 호도해온 라스킨이 연준의 이사직으로는 부적격이라고 공화당은 판단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라 라스킨 감독 담당 부의장은 제이미 라스킨 메릴랜드 하원 의원과 결혼한 사입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이해상충 관계가 있으므로 세라 레스킨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라는 것이 공화당의 요구이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대로 패키지로 다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요일인 2월 14일 오전 켄터키 루이빌 시장 후보인 크레이그 그랜버그가 자기 사무실에서 총격을 받았습니다. 당이 총알은 옷은 관통하여 했지만 다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즉시 수사에 나선 루이빌 경찰서장이 용의자인 퀸테스 브라운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살인미수 및 고의적 위협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으며 그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유니버시티 오브 루이빌의 학생이며 교내 신문인 카디널스의 논평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그간의 이력을 살펴보면 2020년 인종정의를 시위하였고 2021년 여름에는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두 주인 7월 1일에 무사히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그의 가족들에 따르면 그가 정신병력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니버시티 오브 루이빌의 마르틴 루터 킹 장학생이기도 합니다. 한편 그는 학교에서 From the Field to the Arena라는 운동의 창시자이기도 하며 루이빌 메트로 카운슬 후보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정치적 활동과 교내외 활동이 왕성한 학생이 지금 시장 후보에 총격을 가한 것입니다. 인종정의를 외치면서 시장 후보가 백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총격을 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는 흑인에 의한 백인의 역차별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바이.